자, 22년도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가에 기억을 갖춘 유권자라면, 기억은 여기 나와 있는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를 갖춘 유권자라면 나의 밑줄친 빨간 버스 구호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내용을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다의 국가 AB가 청한 니은의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시오 썼는데, 문제는 제시문을 읽어보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얘기할 거는 가에서 기역 니은이 나와요. 기역 니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다가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다의 문제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결책,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안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어떻게 분석할지 가를 보고, 그죠,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도 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의 제시문이 이렇게 긴 거겠죠, 그죠? 나와 다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가를 잘 해석하는 학생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제 제대로 해석을 못한 학생들은 방황했겠죠. 자, 한번 봅시다. 가를 한번 읽어보고, 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딱 합격의 당락의 이제 관건은 딱 한 군데에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문단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읽을게요. 자, 가를 보시면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맹이라는 개념과 또 문해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맹은 글자를 익히는 것을 이제 문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문맹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문해력은 글자의 기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호와 해석을 넘어서 이런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기호를 해석하는 게 이제 문맹과 관련된 내용이고, 문해력은 의미 파악하는 능력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기억, 리터러시가 나오는데요. 근데 리터러시는 이걸 두 개 모두 포함하고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문맹과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 그죠? 요 내용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 그래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도 추가가 되는데, 리터러시예요.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합리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참여한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내용이죠. 이 내용, 그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브라질의 지성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리터러시를 정의하면서 정신의 관료화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글을 피상적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정신의 관료화라는 얘기겠죠. 요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죠? 날카로우며 문제의식이 스며들 틈이 없고,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유연성이 발휘될 여유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관료적 읽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또 유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죠? 자, 그래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란 말, 이게 이제 전부가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이 리터러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또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제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리터러시의 경험은 단지 개인사로만 남지 않는다. 깨어있는 시민은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 시민이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은 리터러시 갖춘 시민이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읽고 쓰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의 의제를 설정하며 대안적 미래를 토론하는 일에 부지런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적 질문과 사유를 통해서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선 여기 먼저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라 한다면, 리터러시는 이 세 가지 아니었어요. 그죠? 문맹 1, 분해력 2, 그 다음에 요거 3, 그죠? 요건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은 이 리터러시 1, 2, 3에 더해서 공동체 문제까지도 더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주어진 짧은 글에서 정보를 취하는 능력만으로는 합리적 시민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시민, 깨어있는 시민, 합리적 시민, 그죠? 여기서 또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냐? 행간의 진실. 그죠? 요거를 잘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정체와 출처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짜뉴스가 아닌지, 요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합리적 시민의 자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 합리적 시민,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고, 1, 2, 3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민이라면, 그죠? 이 시민이 그냥 개인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여기서 이제 공동체 문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리적인 시민, 그죠? 또 시민이라면은 요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도, 그죠? 요런 능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쭉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터러시가 아니라, 그죠?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한 문단밖에 안 됩니다. 한 문단밖에 안 돼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리터러시에도 이제 격차가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이제 리터러시 격차가 생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리터러시를 갖추냐 못 갖추냐가 개인적 성공에도 관련이 있지만은, 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 그죠? 사유하고 협력이죠. 사유가 아니라 협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협력, 소통,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양극화가 방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속한 문제다. 이 격차 문제는, 그죠? 이 격차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밖에 없습니다. 답이 교육밖에 없어요. 그죠? 교육을 해서 이런 어떤 양극화 문제 해소하자. 격차 문제 해소하자. 이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다 읽어보면 평이하기 때문에 문제 이거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조, 논리적인 흐름을,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는데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격차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한 문단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은 결국에는 리터러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깨어있는 이런 시민들의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가해 기억을 갖춘 유권자라면, 리터러시를 갖춘 유권자라면, 이 유권자는 시민 아니겠어요? 그죠?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나의 밑줄친 빨간 버스의 구호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자, 우선 보시면요. 빨간 버스에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유럽연합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국민보건에 투자합시다.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여기 있는 제시문 나의 내용을 다 읽어볼게요. 자, 브렉시트랑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사건을 말한다. 2016년에 영국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브렉시트의 동기는 EU에 가입한 동안 지금까지 영국에게 돌아온 혜택이 무엇인가 라는 정치경제적 손익계산서에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있다는 거고, 자, 브렉시트 국면에서 런던에서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졌는데, 국민투표를 앞두고 빨간색 대형 버스들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떠나자라고 외치며 EU 탈퇴 캠페인을 벌이던 영국 보수당, 이 얘기 쓰려고 지금 이거 체크하려고 지금 다 읽었어요. 유세 차량이었다. 이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출처 알아보려고. 출처, 그죠? 이 출처를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3억 5천만 파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가짜 뉴스가 아닌가, 진짠가?
라는 부분, 그죠? 출처라는 부분 고민. 이 연구 보수단이 이걸 해서 얻어가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 이게 이제 이 수치가 가짜가 아닌가, 그죠?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뒷부분 더 읽어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이 시기의 연구는 이후에 매주 송금을 하긴 한대요. 그죠? 송금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빨간버스 구호는 대중들을 현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허위 정보, 그죠? 가짜 뉴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균형 있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짜뉴스가 혼동을 줘서, 그죠? 다수결에 불리한 어떤 여건을 조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빨간버스 구호 먼저 알았습니다. 그죠? 기억을 갖춘 유권자라는 것은, 리터러시를 갖춘 유권자라는 것은 1, 2, 3번 다 있어야 되겠고, 근데 1번과 2번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문맹과 문해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그죠?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그죠? 이 과정에서 피상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비판적이고 유연하게 읽어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서 이제 공동체 문제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행간의 진실을, 그 다음에 정보의 정체와 출처, 그리고 가짜뉴스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갖춰져야 깨어있는 시민이고 합리적 시민이기 때문에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이라면, 그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 점검해 보면 1, 2번 없어요. 그죠? 1, 2번 문명과 문해력은 없어요. 3번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비판적으로, 특히나 이제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읽어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 날카로운 문제의식.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캠페인이죠. 캠페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캠페인이 누구를 위한, 그죠? 누가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등등의 확정적으로 어떤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저기 방금 얘기한 비판적인, 그죠?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거 누가 했고 이거 누가 이득을, 이런 어떤 설득을 해서 누가 이득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죠? 누구한테 유리한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여기 이제 비판적으로 유연하게 뭐 이런 부분에 딱 정확한 질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의제 설정하고 토론하는 문제, 과연 지금 이 3억 5천만 이 송금이, 그죠? 이 송금이 우리 공동체에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유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혜택들이 있을 텐데, 이 3억 5천만 송금이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 그죠? 전체, 그죠? 뭐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공동체에 얻어지는 어떤 대가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죠?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고, 이유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가치들, 그죠? 가치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고, 그리고 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분열, 그죠? 갈등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죠? 행간의 진실 라든가 정체와 출처, 그죠? 이런 보수당이, 그죠? 보수당이 지금 이거를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묻는 질문들 나올 수 있겠고, 이게 지금 3억 5천만 파운드가 진짜냐라는 거, 사실은 맞는데 이 행간의 함께 생각해보면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돌려받는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액 손실이 아닌데, 그죠? 마치 손실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게 가짜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심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질문을 하되 비슷한 의미에서
같은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런 항목마다 그죠? 다 다른 질문들을 하나씩 해준다면은 자꾸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중간에 정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시문 나를 봐준다 그러면은 질문들이 마구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에서 가짜뉴스 이 항목에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거 하나 관련된 질문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동체 문제에서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죠? 비판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도 관련돼서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네 개 그죠?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 나간다면은 4개, 5개도 좋고요. 해 나간다 그러면 점수를 아주 그냥 풀로 받을 수 있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부분. 점수 뭐 이렇게 아주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항목마다 문제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준다면은 글을 좀 투박하게 쓴다 하더라도 합격을 못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의 국가 A, B가 처한 니은의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시오라고 했는데, 니은의 문제는 격차 문제예요. 이 격차 문제는 협력적이고 소통하는 이 문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막는다는 거죠. 해결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고, 협력, 소통의 문제에,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교육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해서 이제 그런 해결책들 문제 분석의 패러다임이 나왔다면은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분명하죠.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A국입니다.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내려가고 있다는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성취 수준별 분포를 보면 수준 1은 읽지 못한다. 이거 문맹에 관련된 내용이고,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문해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3번과 4번에 보면은 심층적 의미라든지 아니면 비판적, 종합적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요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터러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1, 2번은 그죠? 1, 2번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수준이 그죠? 문맹인 사람들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 이해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층적 의미, 종합 비판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특히 3, 4번이죠. 그죠?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전체 평균 점수를 낮추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림 1에서는 이렇고 그림 2에서는 이렇다. 이 원인은 리터러시 부족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B에서는 이제 전체 평균 점수가, 그죠?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여기 흔들리면서, 그죠?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는 추세로 보면 되겠고, 좀 더, 표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죠? 우리가 이걸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평균 점수니까 격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하고 이제 유창하는 부분에 이제 일반은 이게 여기에 가깝지만 유창에 가깝지만은 기초는 저소득층이죠. 이 저소득층에 가까운 거죠. 요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창과 기초. 그죠? 여기서도 이제 기초와 유창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해석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국가 A와 B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리터러시, 그죠? 이 능력이 그렇게 개선되지 못하고, 그죠? 특히 A국에서는 점수가 하락하고 있고, 자, B국에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A, B가 처한 니은의 문제는 리터러시 격차 문제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A국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리터러시 기본적인 교육, 그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종합적인 비판적인 내용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심층적 의미 이런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겠고요. B국에서는 이제 격차가 문제가 특히나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는 이제 협력적이고 소통하는 문제에서 과정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이런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 토론하고, 그죠? 이게 안 보이네. 토론하고, 그죠? 토론하고, 의제 설정하고, 미래를 토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갖자. 공동체적 질문과 사유를 그죠? 많이 하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시시한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리터러시 문제에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배경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없을 것이고 이날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내용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부분에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시문에는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답안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 답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화면 오쪽 한번 읽어보세요. 좀 희미해서 좀 그렇긴 한데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짜 기출 우도를 한번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점 항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 우선 이제 가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리터러시의 의미를 그죠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합리적 이해,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문맹과 문해력을 그 차원을 넘어서 그죠 이게 이제 문맹 이 해득이나 이해의 수준 그죠 이것이 이제 그 문맹과 이해 그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다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그죠 비판적 합리적,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공동체 사유 다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 다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 구체적인 것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항목별로 보자 그러면은 요렇게 신뢰성 그죠 가짜뉴스냐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숨겨진 의도 이거는 이제 행간을 한번 살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고 공동체적 가치는 우리가 위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그죠 요렇게 공동체적 문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행간 진실 가짜 뉴스 정보 뭐 이렇게 출처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기본적인 리터러시 쓰고 있으면서 뒷부분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라든지 합리적 시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갖춰야 될 능력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권자가 결국에는 시민 아닙니까? 그죠 선거를 해야 되는 시민인데 시민이라면 단순히 개인이라면 이 위에 것만으로 충분하죠. 여기까지 충분한데 시민이라면 이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리터러시를 갖춘 채로 그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항목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지만은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여러 개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의 국가 A, B의 리터러시 격차 문제가 나오는데, 자, A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리터러시 문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읽기 수준과 이제 저소득,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학생과 격차가 있다라는 거고, 그 내용 해석한 내용입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책을 제안하느냐, 그럼 결국 교육밖에 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 기회,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회, 이것도 다 이제 교육이죠, 교육.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교육이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 되게 뒷부분이 시시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첫 번째 내용, 그죠? 전반부.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이 부분, 그죠? 특히 이 부분을 안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아마 당락의 관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 막상 답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리터러시의 중요성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자, 여기죠. 리터러시를 갖춘 유권자라면 정보의 출처,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이나 허위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죠. 근데 요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썼는데 합격이라고? 띵띵띵. 그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이제 최상위권 답안이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은 못하지 않겠죠. 왜 기본적으로 논술을 배운 학생들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요약하면서 썼을 텐데 결국 이제 관건은 이건데 이거 두 개만 해도 합격한다고. 그죠? 자, 한양대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높게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그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면 납득이 되죠. 아, 저거 써는 게 맞겠구나.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이런 능력 갖출 수 있으니까 꾸준히 많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왜 합격자 답안이 이것밖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아쉽죠, 그죠? 쓸 내용이 훨씬 많을 텐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누적이 되면은 최저 등급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로서 변별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최저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우수한 학생들을, 그죠? 최저 등급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변별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번에 최저 등급이 만들어졌죠. 그죠? 상당히 좀 높은 최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저 등급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죠? 예,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은 더 높아지니까 이제 등급을 갖출 수 있는 학생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문제고요. 이 문제 추천 문제의 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풀어볼 만은 한데 추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